자, 10주차 첫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연애 예약에 대해서 우리 교재로는요, 챕터 6가 될 거예요. 자, 연애 예약의 개념입니다. 자, 연애 예약이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죠. 우리가 매출하고 바로 연결되는 기회를 잡는 거니까요. 첫 번째 보면요. 호텔 내 각종 연회는요, 예약에 의해서 접수됩니다. 그래서 제한된 우리가 견적서라고 그래요. 그 견적서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돼요. 그리고 중요한 날이 많이 나오는데, 뭐냐면, 펑션 시트. 그래서 펑션이라고 해요, 행사를. 그래서 이벤트 오더.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펑션 시트나 아니면 이벤트 오더. 그쵸?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진행하고 마감되는 절차를 따릅니다. 그래서 연애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약에 의해서 개최된다는 거. 그래서 그에 따라 준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애약은 연애 행위를 하기 위한 고객의 최초의 의사표시. 그래서 이 개념, 연애 예약의 개념은 반드시 시험에 내기 아주 좋죠.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연애약실은요, 조용한 분위기에서 상담하기 편안하게 되어 있고, 항상 로비에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상담해야 되기 때문에 방으로 꾸며져 있죠, 대부분. 또, 연회장과 접근이 좋은 위치에 있어요. 뭐 1층에 있어도 연회장 보통 2층 아니면 3층에 있으니까, 이게 바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근처나 이런 데, 놓습니다, 보통. 그래서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내부 인테리어나 상담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상담 자료나 상품, 그게 이제 상담 대기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뭐 브로셔나 상품 이런 것들이 비치되어 있죠. 또 연예씨는 주로 호텔을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워킹 고객이에요. 대부분 걸어서 들어오신다. 그래서 워킹 고객이죠. 또는 전화로 문의를 하시는 고 이제 오시는 경우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가족연, 예를 들어서 뭐 회갑이나 환갑연, 또 결혼식 이런 것들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워킹 게스트죠. 대부분이. 이제 판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 상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 협회나 이제 그거 기사는 이제 전화나 아니면 실제로 이제 판촉 담당 영업 사원이 가서 세일즈 콜을 해서 전화하고 가서 이제 미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행사를 코오디네이션 한다.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유난하게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한다. 조화를 이룬다는 게 코오디네이션이죠. 그렇죠? 그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행사에 대한 진행을 맡습니다. 그래서 연애 예약의 의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호텔 연애 행사는 예약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애 고객과 예약 담당자에 의해서 연애 행사나 인원수에 대한 적합한 가격대, 그쵸? 그거에 대한 연애 메뉴, 그 다음에 음료, 기타 연애 연출 비용들이 결정이 되는데요.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상담 스킬도 중요하지만 판매할 수 있는 영업사원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출이 좌우하니까 크게 매출이 다시 말하지만 객실과 연회장의 매출이거든요. 연애 예약은 연애 행사를 진행하는 최초의 고객의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행사 진행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요. 그래서 고객과 계약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된 사항이 있잖아요. 반드시 준수하셔야 되고 제공되어져야 되고 고객과의 약속을 준수하는 그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여러분들이 연회한 흐름을 아셔야 되는데요. 키포인트가 뭐냐면 식음료, 일단 맛이 중요하고요. 분위기가 연출되어야 되고 인적 서비스, 그 다음 입지, 홀 크기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은 고객은 와요.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아니면 이메일로 문의를 합니다. 대부분. 그런 다음에 상담하고 그 다음에 제한 가격 어느 정도. 그래서 보통 탁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가격대는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세일즈맨으로서 그 세일즈 퍼슨으로서 제안하는 거죠. 저희는 이제 메뉴가 이 정도인데 가격대가 그 정도면 이런 메뉴를 추천합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오시면 행사장 안내 먼저 보여드려야죠.
그 다음에 이제 연애 예약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약 대장을 관리하고 이제 예약이 성사가 되면 행사 지휘서, 펑션 시트라고 하죠. 행사 지휘서를 작성하고 각 유관부서에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시고요. 연출과 기획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연회장에 있는 연회 그 서비스 팀에서 연회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마감을 하고 행사가 다 끝나면 계산, 그 다음에 사후 관리가 들어가는 거죠. 고객이 만족했는지, 그쵸? 그리고 고객이 만족하면 뭐야? 재방문한다든가 하면 주위 사람에게 홍보하겠죠. 그리고 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연례 행사다, 동문회다, 특히 그러면 행사가 재계약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호텔은 매출액이 증진되고 또한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이 되고 그분들이 만족하면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겠죠. 여기 오타가 있는데요. 향상으로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호텔의 자존심, 자부심이 되는 거죠. 자존심은 좀 그래요. 자부심으로 바꿀게요. 그래서 이용하는 동기는 뭐 예를 들어서 국제회의가 있을 수 있고 리세션, 정기총회, 가족모임, 결혼식, 기타 동문회 등 그런 것들이 있겠죠. 자, 요 순서는 기약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이 전회 예약이나 아니면 방문 예약이시고요. 요즘엔 또 인터넷도 하지만 인터넷보다는 이메일 접수 예약 문의가 처음에 많죠. 사실 객실은 인터넷 예약이 많지만 당연히 연회나 큰 행사들은 전화나 방문 예약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예약을 접수하고 또 아니면 취소가 되겠죠. 그리고 예약을 우리가 컨펌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죠. 만약 그 사람들이 안 한다 그러면 예약을 취소, 그리고 예약이 확정이 되면 이제 예약금을 받고 여러분 진행하면 되고요. 여기 막 보니까 책에서는 펑션이라고 한글로 또 썼는데 이거 펑션이 뭐냐면 행사예요. 그 행사를 예약이 확정되는 순간 바로 여러분들이 그 컨트롤 이벤트 컨트롤 차트에다가 여러분 입력하셔야 돼요. 이렇게 행사에 입력하고 나중에 이제 행사가 돌아오면 그 행사를 잘 진행되는지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나중에 행사가 진행되면 결제하고 행사, 그쵸? 행사 공지, 행사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연예약의 개념과 흐름입니다. 처음에 레저베이션 시트가 있어요. 고객이 예약하고자 하는 행위를 표시해요. 언제 우리 동문회 할 것 같은데 우리 이때 10월 달에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부서장에게 여러분들이 결제를 득해서 계약에 앞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약 전표입니다. 이거 또 못하네요. 결제죠. 결제, 어휘는 여러분들이 돈을 계산하고 할 때가 결제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의 일시 장소, 고객 정보, 행사 유형, 담당 지배인과 이 예약을 담당하는 예약 담당자명, 부킹 담당자명, 이게 좀 이상해요. 한글하고 혼용해서. 그쵸? 그래서, 그리고 예약 날짜죠. 부킹한. 그 다음에 확정적인 사항과 예상 매출액, 기타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예약 전표에다가 적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에서 예약 전표에 없는 것은 이런 거 낼 수가 있겠죠. 왜냐면 중요해요. 이거 하나하나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듣고 연회에서 일을 한다, 호텔에서 이렇게 일을 한다 그러면 예약 전표가 다 있거든요. 가져와서 그거 보시는 게 한번 적어 보시면 돼요. 지금 온라인이어서 이게 그게 좀 답답해요. 대면이면 제가 가져와서 여러분 한번 보고 거기 한번 적어보면 굳이 이걸 외우지 않아도 시험 대비가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거기 여기에 뭐 적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하나 항목이요. 예약 전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확정적으로 이미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있고 예약 전표에는 가변적인 요소는 이제 고객의 필요에 따라서 왜냐면 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가변적인 요소가 있어요. 확정적 요소라는 거는 당연히 행사 날짜 있어야죠. 시간, 장소, 주체 자명. 어느 협회에서 무슨 날에 어떤 시간에 이 어떤 뭐 장소가 뭐 연회장도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그랜드 볼륨에서 그리고 당연히 고객 연락처랑 그 행사는 동문회다. 예를 들어 그리고 담당 지배인은 양지동이다. 주문 예상 인원은 150명이다. 그리고 예약을 담당한 사람은 누구냐? 그렇죠? 예약 담당자명으로 바꿀게요. 자, 그렇게 그리고 예약 전표의 가변적 요소는요. 연회 메뉴의 종류
이런 거는 뭐 메뉴 여러 지, 뭐 44,000원, 55,000원, 65,000원, 15만원, 뭐 이렇게 여러 개가 메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음료수도, 음료도, 뭐, 한 테이블에 몇 개씩 깔아주세요.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만약 식사를 안 할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사를 안 할 경우에는 렌털 차지, 즉, 홀 사용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꽃 장식이 뭐 들어가냐, 아이스 카빙, 즉, 얼음 조각이 들어가냐, 그리고 현수막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좀 이따가 설명 자세하게 드리겠지만, 현수막. 그리고 행사 같은 경우, 협회뿐만 아니라 뭐 결혼식도 그렇지만 여러분 방문하면 방명록 측정, 방명록, 그 다음에 사회자가 있냐, 없냐, 자체 조달이냐, 아니면 외부에서 가지고 데리고 오냐, 그 다음에 프로젝터가 필요하냐. 그 이제 이게 프로젝트가 아니라 프로젝터예요. 작, 그, 그렇죠? 프로젝터가 필요하냐. 회의 같은 걸 하면, 그 다음에 사진, 그 다음에 좌석 배치도, 기타 외주에 발주하는 거, 외주물이라고 할게요. 발주물이라고 할 필요 없이 외주물과 행사와 관련된 전자사항들이 다 기재가 되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게요. 연애 행사지서, 펑션 시트, 이벤트 오더. 이 용어를 꼭 기억하세요. 이벤트 오더.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 페이지 114페이지 중요하고요. 연애 행사 지시서에 어떤 게 들어가고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는 어떠한 연애 관리랑 관련된 컨벤션 관련된 시험 문제에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제가 교재랑 같이 병행해서 할 테니까 중요한 내용들만 밑줄을 치기 바랍니다. 여기는 시험에 100%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행사 일자입니다. 행사 일자는 자 거기 보시면 작업 시간과 시작 시간을 별도로 표기하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거 보고 우리가 행사를 준비하는 연애 서비스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근무 스케줄을 계획할 때 도움이 되죠. 언제 작업하고 시작은 언제니까. 왜? 행사가 보통 이루어지면요. 요 행사 끝나고 바쁠 때는 같이 몰려요. 동문회, 크리스마스, 12월달 미치거든요. 그쵸? 동문회 있고 결혼식 있고 돌잔치 있고 막 이래요. 그러면 막 가려 없는다고 그래요. 뭐 1시간 만에 보통 1시간에 1시간 반 걸리거든요. 행사 성격에 따라서. 그러면 요 작업은 언제 해야 되고 사전 작업은 미리 해놔야 돼요. 그리고 어떤 행사는 아침 일찍 하게 되면 큰 행사, 국제회의 같은 경우는 야간에 철야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 인력 투입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장소입니다. 베뉴죠. PDR이라는 용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PDR은 Private Dining Room. 이 PDR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PDR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엥? 이러면 여러분들은 고급 호텔 인력이 아닌 거죠. 그렇죠? 정리 대상이어야 돼요. 진짜로. 그렇죠? 연회장에서 PDR을 모른다? 그러면은 그것도 모르는 친구를 어떻게 고용할 수 있냐? 다음에 Private Dining Room입니다. 그러면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 룸이죠.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걸 요구하는 거죠. 추가 요금을 내서 하신다 이거죠. 아니면 임원들 회의들 위해서 비즈니스 미팅룸을 따로 이용하는 거, 그런 거 PDR. 그렇죠? 꼭 기억하시고요. 주체와 주체자, 뭐 협회나 학회가 되거나 기업이 되거나 이렇게 되겠고, 고객 정보는 페이지 115페이지 보시면 연락 가능한 정보를 기입하는 건데요. 뭐 대표 전화번호나 당연히 휴대폰. 제일 중요한 게 키맨이라고 그래서 담당자 연락처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죠. 그 행사를 주최하고 그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 그쵸? 그거는 공유해야 됩니다. 그 키맨은. 그쵸? 뭐냐면 객실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고 객실도 이용할 경우도 있으니까. 당연히 행사가 하게 되면은 어디야 로비를 거치고 그러니까 짐도 오고 그러니까 컨시어즈도 알아야 되는 거고 주차 관리용도 알아야 되는 거죠. 담당자가 누군지가. 그 다음에 행사 명과 행사 타입인데요. 여러분 행사를 이름만 딱 봐도 성격을 알면 행사에 적합한 연애 스타일을 알아요. 학회면 당연히 테이블 그렇죠? 깔아야 되고 그래서 식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학회에서 보통 한다고 그러면 뭐 도시락을 먹을 수도 있고 뭐 배치를 테이블 배치를 어떻게 해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참석 인원과 그 다음에 계약 인원인데요. 여러분들이 고객에게 합리적인 계약 인원을 유도해야 됩니다. 그 예가 이 책이 좀 잘 나왔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증 인원이라고 하죠. 보증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몇 명 정도 되는지 우리는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행사장도 준비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게 오시는 손님에 맞게 인력도 구성해야 돼요. 그런데 보증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참석할 경우에 연회서를 제공하는 호텔 측에서는 당연히 서비스가 부재하죠. 왜 인력이 뭐 100명 온 줄 알고 서비스 인원을 한 뭐
정규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까지 해서 한 10명 했는데 한 1000명 왔다고 해봐요. 극단적이죠. 그러면 남은 분들은 여기요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부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선 담당자는 예상치 못한 불필요한 수고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계약 인원을 유도해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식료인데요. 식료도 별표를 하시고요. 음식 종류에 따른 메뉴 가격인데요. 이게 뭐냐면 연회 매출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행사 당일날 제공되는 음식 종류예요. 그 메뉴가 그대로, 그쵸? 특히 메뉴 가격은요, 그 호텔의 연회 수준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식료, 그쵸? 당연히. 그 상단쯤에 판매 스킬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비싼 걸 팔아야죠. 그래서 행사 지시서의 메뉴의 또 다른 기능이 뭐냐면 주방에서는 이 사람들이 55,000원, 65,000원 이 정도 메뉴예요. 그러면 그리고 인원이 이 정도예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 요리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 펑션 시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고객 음식기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남아에서 많이 오시는데 예를 들어 말레이시나 인도네시아 예를 들어서 회교국이 있잖아요. 이슬람에서는 돼지고기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그 할랄 푸드나 이런 거 제공 가능 여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음식 기호나 성격에 맞게 내용을 기록하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특히 베지테리안도 굉장히 많거든요. 야채만 드시는 분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죠. 자, 다음에 음료입니다. 음료는 말 그대로 추가 매출이 가능하고요. 굉장히 순이익 면에서 매출 기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료를 그냥 가지고 오겠다. 갓 있는 식료가 얼마 정도 나는데 음료는 특히 술 같은 경우는 또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라리 몇 개 테이블 깔고 이제 2병, 3병 하고 뭐 하는 게 낫지.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제 대규모 행사거나 단골이면은 뭐 무료로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부득이하게 음료 반입이 이루어질 때 허용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때 음료 반입료, 즉 콜차지를 꼭 받으셔야 돼요. 보통 30% 정도 받습니다. 근데 왜 꼭 받아야 되냐? 분명 30%보다 뭐 퍼센티지를 좀 줄이더라도 꼭 받으셔야 돼요. 왜냐면 주류잔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서빙하는 인건비, 즉 아르바이트생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촉 중요하지요. 유치를 해도 나중에 순이익이 너무 적으면 그리고 고생만 했다 돈은 안 되는데 이런 소문을 받으면 다른 부서에서나 그 판촉집에는 선호를 안 해요. 그래서 왜냐면은 일은 정말 했는데 뭐 매출 기여도 없고 우리는 고생도를 시키고 그렇게 하는 그리고 총지배인한테도 인정을 못 받아요. 그렇죠? 그렇게 큰 행사를 유치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설득을 좀 하셔야 돼요. 하다못해 10%라도 받으시면서 왜냐면은 인건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이게 AI로 바뀔 확률이 많죠. 배달해 주는 거는. 근데 바쁜 연회장에서 한꺼번에 음식이 나가야 되는 거에서 아직까지 뭐 현실화되지는 좀 힘들어요. 아직까지 시급력까지는요. 왜냐면 그 로봇이나 이런 서비스를 도입하는 가격 대비 좀 떨어져요. 효율성이 그냥 빨리 그 식사 시간 정해져 있으니까 한꺼번에 샥 해가지고 음식을 제공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객실 특히 객실 쪽은 몇 대만 놔둬도 항상 뭐 수건을 2장씩 달라고 하고 이런 건 아니다 보니까 요즘에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준비 사항이 아까 말씀드렸던 룸 사용료예요. 룸 사용료는 117페이지에 밑줄만 치고 넘어갈게요. 식음료 매출 없이 행사장만 이용할 경우에 행사장 사용료만 부과를 한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꽃입니다. 모든 연회에서 꽃은 분위기 연출 도구로 쓰입니다. 이 정도만 하시고요. 다음에 얼음 조각, 아이스 카빙은요. 차가운 요리를 장식하는 데 도움이 좀 돼요. 특히 어떤 거냐면 이제 생선류, 회, 그쵸? 그래서 행사장 분위기 연출. 그리고 보통은 이거는 뭐 아이스 카빙은 이제 다 외주로 요즘에는 다 하죠.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고요. 그 다음에 119페이지 현수막은 별표를 꼭 하셔야 되는데요.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현수막은 여러분들이 숙련된 연애 지배인이면 현수막을 어떻게 해달라, 그리고 뭐 밖에 큰 행사는 밖에도 호텔 외벽, 그 다음에 걸어달라, 아니면은 내부에서도 연애 장례에서도 어떻게 보여달라,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현수막 종류별로 많이 나가는 걸로 여러분 사이즈도 알아야 되고 가격대도 아셔서 바로 응대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현수막은 큰 행사가 있으면 다 필요합니다. 동문회든 뭐든. 그래서 현수막 문안, 특히 타이틀명, 주체, 주간, 후원, 협찬, 일시, 장소, 이런 것들. 그래서 두 배열이요. 2배열이 있고 3배열이 있어요. 그래서 2배열로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행사명 크게 첫 번째 배열에 놓고 두 번째 배열에 주체나 주간, 후원, 협찬, 일시, 장소 순으로 여러분들이 기재를 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대하고 방명록이에요. 등록대는 우리가 뭐라 그러면 접수대라고 보통 해요. 그래서 행사장 입구에다 보통 놓죠. 그래서 딱 여기서 뭐 여러분 뷔페 식당 같은 데 가면 이제 뷔페권 여러분 포함되어 있으면 이거 받는 사람들이 다 거기 있죠. 그걸 접수대. 그래서 리세션 데스크라고 하는데요. 행사장 입구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행사에 참석하는 분들을 맞이하고 등록존차를 받는 곳인데요. 보통 접이시 홀딩 테이블, 그래서 접을 수 있는 그 테이블을 놓고 그린 크로스, 즉 녹색으로 되어 있는 크로스를 깐다 이거죠. 그리고 방명록이 꼭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건당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해주면 돼요. 뭐 사회자와 영은 뭐 여러분 뭐 행사 큰 행사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보통 1, 2, 3부, 1, 2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뭐 1부는 대충 좀 엄숙하게 무슨 행사고 뭐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영을 돋구는 그쵸?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것도 제가 있던 데도 했던 사진이나 이런 것들 서비스 차원에서 아니면 저렴하게 호텔 직원이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자격증 중에 민간 자격증 중에 특이한 거 웃음 뭐 전도사 뭐 여러분 그런 것도 있고 레클레이션 자격증 뭐 그런 것 있는 분들 키우기도 해요. 실제로 테크 호텔에서 이렇게 끼를 많이 보기도 해요. 신입사원 들어오면 한번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 나와서 그러면은 뭐 분위기 메이커 뭐 이런 사람들을 키우기도 합니다. 서비스 강사로도 키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근 특급 호텔이나 전문 연애시설에서 영 보는 그런 연애 직원을 하기도 해요. 아무래도 그 행사할 때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실내 악과 밴드입니다. 그래서 보통 동문회 같은 경우나 아니면 회감년, 가족 행사 같은 경우에 많이 불러요. 밴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밴드 그 운영 시간도 잘 조절해야 돼요. 객실이 옆에 붙어 있으면 객실의 소음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저녁 행사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뭐 8시까지 끝낸다든가. 근데 뭐 그렇게 되게 힘들죠. 보통 한 10시까지는 끝내달라 이렇게 요청이 꼭 가야겠죠. 다음에 이거 프로젝터가 들어가야죠. 프로젝트라고 자꾸 잘못 썼나요? 프로젝터. 그렇죠. 이거 뭐 학회에서나 협회에서 보통 하게 되면 프로젝트, 특히 회의를 같이 동반하기 때문에 그때 LED 프로젝터를 요즘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 행사 같은 경우는 동시 통역 부스, 그렇죠? 그다음에 리시버는 이제 듣는 거예요. 통역 부스에서 동시 통역사가 이렇게 말을 해주면 여러분들 이렇게 귀에 꽂고 듣는 거 보이시죠? 그걸 리시버라고 하고요. 그리고 음향 장비는 당연히 특급 호텔들은 스피커가 되게 좋아야 돼요. 말하는 사회자나 진행하는 사람들 말이 잘 들어야 되니까 스피커를 좀 기본적으로 좋은 걸 깔아놓고 그다음 밴드나 이런 사람들 오면 추가적으로 본인들도 갖고 오지만 외부에 그 용역을 줄 수 있는, 그 빌려줄 수 있는 그런 걸 관리를 하셔야겠죠. 다음입니다. 사진이에요. 근데 사진은 여기에서 원판이라고 하죠. 컷 사진이 있고요. 스냅 사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하는 게 제가 중요해서 적어놨는데요. 여러분 사진은요. 그게 가장 편안하고 여유 있는 시간대가 이제 행사 전이에요. 그래서 행사 전에 사진을 유도해라. 뭐 결혼식이든 뭐 가족 행사든 그렇죠? 행사 전에 유도하는 게 편하고요. 사인보드예요. 사인보드 사이니지라고도 하는데 보통 앞에 이렇게 보면 행사명이 나와 있는 게 있죠. 뭐 호텔 그 여러분들 행사 들어갈 때. 그래서 사인보드는 밑줄만 치고 갈게요. 123페이지 보면
호텔 내 연회장에 초청된 고객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입구나 어디? 입구, 주차장, 에스컬레이터, 초입 그쵸? 이런 데 설치를 한다. 이 정도가 알고요. 네임카드 종류 세 가지가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명찰용, 정찬용, 회의용. 뭐냐면 이제 명찰, 네임택이에요. 그죠? 목에 걸거나 아니면 왼쪽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소속 같은 거, 그 직함 이렇게 놓는 거, 그 명찰용이 있고, 정차는 이제 식사할 때 앞에 눈에 띄게. 그래서 그리고 회의용이에요. 회의용은 밑줄 치시기 바라요. 회의용 명패는 참석자가 모두 알아볼 수 있도록 큰 글씨의 명패로 준비해라. 알았죠? 다음 메뉴 카드예요. 뭐냐면 메뉴 카드는 메뉴 외에도 중요한 건 공식 행사명과 참석객들의 환영 문구, 그 다음에 행사 프로그램이 표기되는 게 좋다. 그쵸? 여러분 딱 가면 음식장 딱 회의 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호텔에서 뷔페로 한대요. 아니면 뭐 정장 코스 요리로 뭐 해요. 메뉴가 뭐 나올지 궁금하잖아요. 그 메뉴판을 그래서 항상 이렇게 조그만 종이에다가 호텔에서는 특히 코스 요리일 때는 딱 뭐가 나오는지 테이블에 놓여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행사 갈 때 중요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래서 행사 진행에 필요한 전달 사항이 바로 행사 진행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테이블 플래닝을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데 행사 성격 그러니까 뭐냐면 디너냐 뷔페냐 리셉션이냐 그래서 이 성격이 왜 중요한 테이블 플래닝이 중요하냐면 밑줄 세시면 서비스 팀에서 행사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세하고 정확한 배치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테이블당 인원이나 레이아웃 즉 전체적으로 어떻게 동선이나 강연대 사회자석의 위치 파악할 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결제하는 라인 뭐 이건 뭐 기타 진짜 기타죠. 뭐 보통은 담당자가 사인하고 그 다음에 뭐 연회장 팀장이나 그 다음에 이제 총지변 이런 순이겠죠. 대금 지불 방법입니다. 자 뭐냐면 담당 지배인이 고객에게 청구된 비용을 반드시 확인시켜주고요. 수납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문제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후불로 할 경우 있어요. 이 행사에서는 안 하고 이럴 때는 이제 서로 합의를 미리 사전에 되어 있을 때 후불을 하는데요. 보통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믿고 하는 거죠. 정부니까. 정부 공공기관이 있고 그러니까. 근데 보통 민간일 때는 잘 안 해줘요. 실제로 속된 말로 떼어먹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받죠. 보통 처음에 할 때 예약금 받죠. 그래서 바로 예약금이 나오는데요. 예약금은 가예약이라는 과정을 통해 예약 차트에 예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행사 금액의 10에서 20%. 보통 단가가 좀 세고 인원이 많으면 20% 정도 받습니다. 미리 선불로. 그래서 세 부를 뽑아요. 일단 고객에게 예약 확인증을 주고요. 또 하나는 예약실 받고 하나는 격리 쪽에서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참석 VIP가 누군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행사에 참여하는 VIP 명단을 딱 봐서 그 행사 규모를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와요. 그 어떤 규모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최 측으로부터 고객으로부터 우리가 VIP가 오시냐 그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그 명단을 받아서 보고서에 작성해서 반드시 관련 부서에 전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종 이 예약한 거랑 다르게 이제 변경될 게가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인원이나 시간이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약에서 확정 예약이나 아니면 취소로의 변경, 확정 예약에서 취소될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애 계약서가 당연히 있을 거고 기타 협조 사항으로 제일 많이 제가 얘기한 게 주차 협조죠. 왜냐면 규모에 따라서 고객들이 그리고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단 말이죠. 특히 뭐 결혼식을 하는데 이분이 그 신랑이나 신부 중에서 한 분이 이제 지방 출신인데 여기 서울에서 해요. 그러면은 오시는 분은 서울역에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 공간까지 아니면 가까운 지하철역에서 그 버스를 그 행사 시간 동안에 계속 이렇게 제공이 되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행사를 주최하는 쪽에서 호텔에서 이런 걸 운영해 주냐 이런 거 셔틀버스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또 그 자체가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차터라고 하죠. 전세버스로 이제 와요. 그쵸? 다 원래 하면서 호텔을 올 경우 대형 버스가 오는 경우가 있죠. 큰 행사 같은 경우는 그럴 때
대형 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확보해야죠. 딱 왔는데 될 데가 없어. 그런 경우가 특히 명동, 동대문 있죠? 이쪽 시청 이런 쪽은 주차 대난이에요. 땅을 팔 수도 없어요. 왜냐면 사대문 아니란 말이죠. 파면 유골이 나와요. 그쵸? 그러면 호텔 영업 중단됩니다. 문화재청에서 와요. 이해되시죠? 저희도 옛날에 확대 공사를 할 때 세종호텔도 거기가 명동이잖아요. 뒤에 건물 사서 팠는데 갑자기 유골이 나왔어요. 공사가 4개월 중단됩니다. 근데 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물이 많이 발견되면 그 지정되면 그 땅 반납해야죠. 그쵸? 물론 정부의 돈을 받겠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함부로 땅을 안 팝니다. 사대문 안에 있는 호텔들은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작업 신청이에요. 무대 작업을 필요로 하는 행사는 특히 이제 무대 뭐 무슨 콘서트 많이 하잖아요, 호텔에서. 그렇죠? BTS 콘서트 해요. 난리 나죠. 작업해야죠. 무대 장치 작업해야 되고 안전 장치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게 그거죠. 그러면 차량 신청을 해야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행사 담당장이 차량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죠. 잠시만요. 무조건 된다고 하면 안 되고, 당연히 고객 요청을 받아들일지 협의하고. 보통은 차량 서비스가 127페이지 잘 나왔죠. 행사장까지 초청한 사람을 피하는 픽업 서비스나, 아니면 이제 VIP라, 아니면 기업 행사 때문에 오신 외국분들이에요. 그래서 공항까지 아니면 어디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는 그런 왕복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연회 예약 부서의 구성원들의 업무인데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셔야죠. 인원 구성이 처음에 보통 연회 부장, 연회 판촉에 뭐 각 계급 있고, 연회 예약실, 특히 연회 판촉과 연회 예약실로 보통 연회부는 크게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컨퍼런스 코디네이터가 있는 경우가 있고, 보통 그걸 이제 연회 예약실에서 연회장 지배인이 보통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컨퍼런스 코디네이터나 케이터링 오피스 클럭 이쪽이 다 연회장 안에 있는 그 부서의 이제 세부 정과에 이제 하는 업무고요. 그 다음에 기물 관리가 항상 있어요. 적어도 한 명은 있습니다. 왜냐면 뷔페나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음식 큰 거 이런 거 깔 때 기물들이 다 있잖아요. 그 기물들을 관리하시는 분이 꼭 있어야죠. 그것도 굉장히 비싸니까. 그 다음에 특급 호텔들은 있는 경우도 대부분 있어요. 홍보팀하고 같이 연관해서 연회장은 디자인실, 그래가지고 홍보물, 호텔에서도 기본적으로 만드는 홍보물 같은 거 제작하는 디자이너가 있는 거죠. 웹 디자이너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음향이나 조명, 통신실도 가지고 있는 호텔들이 특급 호텔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는, 그렇죠? 체인 호텔들은 대부분 한두 개는 다 가고 있죠. 그래서 연예예약 부서의 기본적인 운영 반칙입니다. 일단 고객의 서비스는 평등화돼야 되고, 우리의 목표는 고객이 우리를 재방문하는 것, 즉 재창출과 매출이 경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연회 판촉 조직 구성원과 협조 체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연회는 타 부서하고의 연관성이 굉장히 높은 부서입니다. 업무 효율화, 고가격, 고품질 상품 및 고품질 서비스화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예약 직원의 대고객 서비스 차질, 그리고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경쟁 호텔 대비 우리가 더 좋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연회예약 지배인의 업무입니다. 직무 계열을 볼게요. 연회 행사를 판매하고요. 모든 연회 행사를 조종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연회예약 부서 구성원들을 지휘하고 감독하고 타 관련 부서의 업무상 협의에 대해서 책임지십니다. 구체적인 직무와 책임인데요. 여러분들이 여기 연회예약 지배인하고 부지배인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다른 지배인과 일반 회원의 각각의 직무와 구체적 직무와 책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회예약 지배인은 연회예약 관련된 모든 총괄 책임하고, 타 부서와 협조를 요청한 협조문 보통 이제 설명 결제하고요. 연회예약 메뉴나 가격도 결정해요. 결정권자니까. 연회예약 접수에 따른 관리 및 관리직이라는 거, 그리고 연회예약 대장을 관리하고 직원 교육과 그 다음에 출근 사항, 근태 관리, 이런 것들을 기타 업무들을 하는 거죠.
그 판촉이에요. 연애 판촉이나 연애 예약실이 두 군데가 이제 결국 매출을 하고 올 연애 예약을 따오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기본 업무는 매출을 극대화하는 거죠. 그리고 호텔의 스탠다드라고 하는 게 표준이에요. 그 이미지죠. 그걸 딱 갖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로 특히 나가는 판촉집에는 내가 대표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얼굴로, 호텔의 얼굴로 배정된 내가 시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담당 판촉집에 있고 동남아시아, 일본, 중국, 그렇죠? 자기 그 많이 고객들이 포지션되는 포지션에 맞게 배정돼요. 거기에 판매 활동을 강하고요. 또 필요하면 새로운 시장을 구축해야겠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교부, 그쵸? 외교관들 그쪽 그 영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 영어를 사용해요. 외교관들은. 그러니까 그런 시장들 예, 판촉하러 나갔었어요. 외국계 기업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관련 부서와 협조 체계를 유지해야겠죠. 연애 판촉 및 연애 예약실의 업무 일반적인 거는요. 그냥 일반적이에요. 근데 아셔야죠. 목표를 선정하고요. 연애 행사, 말 그대로 연애 행사를 담당하니까 수익 창출하고 판매 촉진하고 이벤트하고 그 이벤트를 기획한 사람 방문하거나 호텔 내 고객이 오면 면담하고 고객 관리하고 또 각자도 배정된 시장이 있어요. 뭐 결혼 남식 담당, 가족용 뭐 그냥 아니면 동문회처럼 이런 담당, 아니면 케이터링 담당 있어요. 그러면 그 연예 예약실 직원들이 각자 배정된 시장 또는 이벤트 기획자를 관리하고요. 필요한 이벤트를 제안하기도 하고 견적을 받기도 하고 계약도 합니다. 그러니까 관련 부서의 이벤트 오더, 즉 어떠한 이벤트가 있으니 그거에 대한 주문을 전달하고요. 목표도 완수하고 이벤트를 진행 실제로 하고 협조도 하고 또 고객에게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 편지를 하고 거기에 배정되거나 요구되는 의무를 수행하는 업무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지배인입니다. 말 그대로 부대표자예요. 그래서 지배인 보종하고요. 이제 약간 실무적인 거를 행정과 실무를 병행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행사 예약 장부의 컨트롤 및 모든 연회장 준비에 대한 조정. 자, 이게 이제 실무를 담당을 하기 때문에 부지배인의 업무 차별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직무 업무를 보면 연회 회의, 객실 예약 같은 그런 개인이나 단체 객들 면담도 하고 책임자로서 그 다음에 연회장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연회나 회의, 기타 행사를 고객과 직접 계획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부지배입니다. 이거요. 그 다음에 시청각 기자재를 준비하고 뭐 컨벤션 회의, 연회 관련 서류 유지하고 관리하고 예약을 접수한 내용이나 그 연회 예약 대장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견적서를 달라고 하면 견적서를 작성하고 이제 행사 명령서 그렇죠? 그걸 작성하고 행사장 배치도도 기록하고 관리하고 연회장에 대한 각종 안내문을 준비하고 점검하며 통합 판매 체계 즉 뭐 온라인 오프라인 뭐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연회 과장이나 연회 예약 지배인 판촉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연회실에 들어갔어요. 취업을 하시면 심사원들이나 이런 사무원이 되는 거죠. 연회 예약실 직원의 업무입니다. 각종 서식, 메뉴, 비품 관리하고 당연히 볼거리가 있어야 돼. 브로셔나 뭐 그쵸? 서식 뭐 당연히 비품이 있어야겠죠. 뭐 적거나 그쵸? 그러니까 또 그래서 필요한 거는 구매해야 되는 구매 요구서도 발송하고 약간 잡다한 게 많죠. 우편물 접수하고 인쇄물 의뢰하고 각종 타이핑도 하셔야 되고 메뉴도 프린팅 하셔야 되고 펑션 시트 그쵸? 이게 중요하죠. 그걸 배포하는 그쵸? 행사지서를 배포하고 또 예약금을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연회 예약 담당의 조건은요. 연회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은 고객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 세 가지 베스트 어코모데이션, 베스트 퀴즈, 베스트 서비스 꼭 기억하세요. 일단은 여러분이 판매를 한다. 마케터다. 그렇죠? 그러면 연회장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내가 여기 호텔에서 일할 때 꼭 보셔야 될 게 특히 큰 행사 같은 걸 많이 하는 호텔은 대부분 천정이 높아요. 사진이 잘 나오고 행사가 웅장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호텔 브랜드 네임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연회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꼭 연회장을 방문해 보세요. 규모나 아니면 연회장 크기나 천정 높이 알았죠? 그다음에 베스트 퀴즈 좀 맛있는 요리 그쵸? 일단은 음식을 제공하니까 맛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단 서비스 그것 때문에 호텔을 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고객과의 믿음과 신뢰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 그 호텔은 믿을만해. 이거는 거기 가성비 좋아. 이렇게 되는
이미지를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연애 예약 담당의 업무는요, 리세션 업무, 즉 접객하는 거죠. 발주 업무입니다. 예약 담당자의 업무예요. 리세션 클락. 그러면 이렇게 오신 분들, 그 호텔에 오신 분들, 그걸 내방객이라고 하죠. 그 연애를 접수하거나 연애장을 안내하고, 전화로 응대하고, 또 메일, 저 이메일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다음에 팩스로도 옵니다. 그쵸? 특히 입찰 같은 거 할 때. 어떤 데가 입찰을 하냐면요. 예를 들어 항공사, 승무원들, 외국 항공사, 이런 데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요. 그쵸? 특히 이제 공항이랑 가까운 호텔들은 더 이런 거 하나 하면 뭐 막 속된 말로 10억이 보장되는 거거든요. 한 그 정도. 그러니까 메뉴, 견적서, 도면, 그렇죠? 그러니까 조리부에 메뉴 제출 의뢰서를 발송하고요. 행사 전일에 행사 전반에 대한 확인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입수할 때 판촉 사원 대신 회사 방문, 뭐 연애 접수 이런 걸 한 거죠. 이게 정보죠. 책에 좀 이상하게 나온 것 같아요. 정보 입수 맞죠? 정보 입수 시에 판촉 사원이 있는데 그 회사 방문이나 연애 정수 판촉 사원이 보통 회사를 방문하는데요. 그럴 수 있다. 필요할 땐 직접 회사를 방문할 수도 있다. 연애 담당자가. 그 다음에 연애 관련 정보를 접수할 때,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판촉 사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대형 연애가 있으면 팔로우업 서비스죠.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일어날 다음 행사 한번 하고 다음에도 이용해 달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연결되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이거 백업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팔로우업 서비스면 큰 연애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연회장 내에서 인력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걸 따라서 그 행정 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 있죠.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컨트롤 차트라고 해서 전체 그 제어해주는 차트를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족 행사 같은 경우, 패밀리 파티 같은 경우는 실적 집계나 홍보, 다이렉트 메일을 여러분들이 보내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전 사원의 캠페인 교육이나 실적을 집계하고요. 왜냐면은 사원들이 예를 들어서 지인이나 아니면은 사원들도 영업사원이죠. 사원들이 만약 어떤 행사인데 우리 호텔에서 해, 그러면 지인 할인해줄게. 그래서 딱 오면 그것도 실적이죠.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뭐 인센티브 많이 그렇게 합니다. 연애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특급 호텔들에서 한번 딱 하면은 제가 말했잖아요. 결혼식 한번 여러분이 아는 S호텔 뭐 이런 데서 하면 1, 2억 정도는 그냥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결혼식 한번 하는데. 그러면 그게 어디예요? 그런 노다지가. 그러니까 한번 오면 뭐 보너스로 얼마씩 이렇게 해준단 말이죠. 왜냐면 그렇게 돈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면 어, 식대료가 메뉴값만 보통 15만 원 정도 하니까요. 근데 100명 오면 뭐 계산 나오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판촉 사원과 동행해가지고 판촉 활동도 실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왜냐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결혼식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판촉 연애 예약실 담당자하고 같이 가서 우리가 이제 통으로 받으려고 협회나 학회 통으로 받을 때 전문가랑 같이 동행한 거죠. 만약 저희 쪽에 이용하시면 우리가 케이터링 서비스도 있는데 도시락이나 아니면은 또 결혼식 뭐 할 때 어떤 거 그러면 잘해요. 그쵸? 결혼 담식 하는 분들은 여성분들이 흔히 말하는 스드메 뭐 이런 것도 저 그때 알았어요. 설명 자세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됐어요. 행사권을 땄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 시에 뭐 관계부서에 통보하고 또 고객 관리 카드 그쵸? 그거 작성도 하고 특히 예약금 취급하고 관리하고 펑션 시트를 여러분들이 작성해야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연애 예약 부서의 구성원의 업무입니다. 관계 부서의 발주 업무를 하는데요. 연애가 어떻게 되는지 일람표를 작성하고 메뉴, 네임 카드, 그 다음에 좌석 배치도 제작 및 업장으로의 인도,
또 펑션 시트,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뭐 펑션이 기능이라는 뜻이 있지만 펑션은 원래 연애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연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애 날짜나 어떤 기능들, 그러니까 연애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다 넣는 한마디로 행사 지시서를 우리가 펑션 시트라고 했죠. 그거에 관계 부서에 배포해야죠. 이런 내용들이 있다. 특히 대규모 국제회의는 객실도 쓰기 때문에 객실, 협력 부서에다 협조문 다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펑션 시트랑 같이. 그 다음에 외주 업무를 발주해야죠. 팔로우, 포터, 뭐 배너, 플래카드, 뭐 뮤지션 메뉴, 그쵸?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건 아웃소싱 준다고 그러죠. 외주 업무라는 게 외부에서 만들어가지고 가져오게끔 언제까지 이쪽으로 배달해 주세요. 이런 거죠. 사인보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다음에 앉는 그런 어떤 배치도 그런 시팅 어레인지먼트예요. 그런 걸 제작 및 설치하고요. 고객관리 카드 작성하고 보관하고 감사 편지 발송하고 펑션 시트 아까 보관하고 각종 연회에 관련된 세일즈 키트 즉 뭐 브로셔나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또 행사에 필요한 각종 인쇄물 그런 것들을 발주도 하고 또 아이스 카빙을 만약 하면 그 로고도 여러분 의뢰하고 담당자에게 송달하고 셔틀버스가 만약 요청이 고객에 있으면 셔틀버스도 의뢰해야겠죠. 자, 그래서 예약 업무에 또 필요한 각종 소식력. 그렇게 연애 예약 처음 들어오면 처음에 배우는 게 엄청 많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가능하시면 특히 여성 하구들은 이런 결혼식 뭐 똑같아요. 결혼식장 큰데 아니면 여러분들 호텔에서 인턴 경험 되게 많이 쳐주거든요. 어찌됐든 실무랑 관련된 바로 이걸 가르치려면 그래도 한 달, 두 달 정도는 걸리니까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원하는 거죠. 특히 4년제가 아닐 경우에는 4년제는 뭐 공부하고 이론 공부하고 이렇게 회계나 뭐 이런 걸 보는 거잖아요. 회계를 할 줄 알고 마케팅 뭐 전략자 할 줄 알고 뭐 이런 건데 기대하는 게 그거예요. 2년제 우리 친구들한테 기대하는 건 바로 투입이 가능하냐. 그래서 실무 경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뭐 알바나 그냥 뭐 분식집에서 이런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놀지 않았고 열심히 살았구나 이 정도 참고 자려고 무조건 여러분들은 호텔 관련된 그렇죠? 하다못해 뭐 주말만 알바라도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걸 봐요 그걸. 그래서 컨트롤 차트 연애 예약 현황을 현황 파악하는 게 컨트롤 차트예요. 그 다음에 콜테이션이라는 말 자체가 견적서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어그리먼트 하는 게 뭐냐면 접수 명세서를 우리가 어그리먼트 동의했다 이거죠. 이벤트 오더가 펑션 시트예요. 연애 예약 통보 이제 이런 게 있으니 준비해주세요 하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객실이나 이런 부서에 연애 담당자가 이렇게 주고 가요. 뭘 주고 가냐면 데일리 이벤트 오더예요. 금일 연애 행사. 왜냐면 금일 만약 주말 같은 경우에 대비를 하라 이거죠.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올 거고 주차장이 마비가 될 것이며 이해되시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행사 큰 게 있다. 그러면 그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보고용이죠. 위클리 이벤트 오더나 monthly 이벤트 오더도 당연히 왜? 인력과 관련이죠. 근무 스케줄. 그 다음에 VIP 리포트예요. 즉 어떤 VIP가 있는지 금일 VIP 방문 통보서를 보내줘야죠. 그 다음에 프라이스 메뉴예요. 가격 메뉴표, 프라이스 인포메이션, 가격을 일반적인 뭐 가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로어 레이아웃이 각 층의 연회장의 도면을 꼭 갖고 있어야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돼 있다. 처음 상담할 때 그렇게 많이 하고요. 펑션 룸, 즉 각각 연회장마다 그걸 펑션 룸이나 연회장을 그 레이아웃이 당연히 있으셔야죠. 예를 들어서 큰 연회장, 대연회장은 예를 들어서 나눌 수가 있거든요. 파티션 쳐가지고요. 행사가 그쵸? 효율적으로 한마디로 우리도 객실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패밀리 프로그램 그러니까 각종 모임 안내예요. 그쵸? 그 다음에 리바이즈라는 말이 우리가 뭔가를 수정하다 정정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정 통보 뭐 어떤 게 있었는데 이제 인원이 바뀌었거나 뭐 이럴 경우. 그 다음에 연애 코디네이터인데요. 이게 부서 간 코오디네이션 하는 거예요. 서로 협조할 수 있게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행사를 진행할 때 행사 지시서, 즉 펑션 시트에 의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진행을 해요. 근데 계약서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때 부서 간의 비협조가 있으면 서비스에 차질을 해서 당연히 고객 컴플레인으로 발생이 돼요.
그래서 성공적인 행사 수행을 여러분이 하고 싶으면 관련 부서 간 긴밀하고 원활한 협조 체계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예 코디네이터는 어떤 걸 하냐면 연예 판촉 직원들 이 사람들이 사전에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을 잘 해야겠죠. 그래서 행사 전에 미리 행사 질서에 이런 요구사항이 있으니 타 부서에서도 협조해 주세요라고 해야 되고 전달을 또 직접 해야 돼요. 그래서 연예 고객 유치나 호텔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부서 간 코디네이터 잘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그래야지 고객 불평을 야기하지 않습니다. 연예 상품을 위한 각 관련 부서의 업무 협조 영역을 자세하게 기술해서 업무 협조 부분의 사전 또는 사후 코오디네이션을 해야겠죠. 그래서 긴밀한 협조 체계와 팀워크를 갖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예 코오디네이터의 업무인데요. 판촉 부서와 연예 예약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안건을 책임지면서 판촉 요원과 상담, 협조, 그리고 연예와 관련된 기획, 연출, 각 부문 협조, 외부 협력 업체와 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연행사 전문가로서 판촉 직원과 고객을 리드할 수 있는 자질, 연예 부분에 대한 해박한 지식, 그쵸? 이런 경험이 풍부해야 된다 이거죠. 연예 코오디네이터는요. 그래서 연예 코오디네이터의 주 업무를 보면 호텔의 대표예요. 이미지로 권한과 책임. 그걸 그래서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연예 고객과 상담하고 접수하고 계약하고 연예 상품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 연예 코오디네이터고요. 연예 상품의 기획 연출과 연회장 예약 통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행사 내용 준비하고 진행을 위해서 뭐예요? 각 부서의 연예 업무 지시와 운영을 통한 코오디네이션과 재반 사항을 확인하고요. 각종 협력 업체에 작업 발주하고 시장 환경 분석, 그 다음에 경쟁 호텔 분석 이런 정보 조사를 하는 게 바로 연예 코오디네이터예요. 그 다음에 행사 추적, 고객 관리를 하면서 판매원의 행사 유치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렇죠? 결국 이게 이 연예 코오디네이터를 따로 이렇게 별도로 둔다는 게 별 특급 호텔이에요. 대부분 이제 일성이나 이제 좀 낮은 호텔들은 이제 그걸 부총지배인이나 총지배인이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연예 코디네이터의 주요 직무는 Function Room Reservation Block, 그쵸? 통제하고요. 견적서 준비하고요. 고객 접견을 위한 연예 예약 접수, 부서 간 협조, 행사 우리가 펑션 시트죠. 발송하고 1일, 주간, 월간 행사 애정서 작성하고 경쟁 호텔과 정보를 교환해서 우리도 적정 가격에 이렇게 하고 월 매출을 분석하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되냐? 연예 코오디네이터예요. 그렇죠. 연예 코오디네이터는요. 연예 상품을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질적으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경쟁 우위입니다. 경쟁 우위 확보. 그렇죠.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연예 상품을 통해서 우리 호텔 이미지를 증대시키는 업무를 하고요. 성공적인 행사 수행을 위해서 이질적인 각 다른 부서죠. 그 조직을 연예 상품에 우리가 동질의 조직으로 활용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돼서요. 그 다음에 각각 이 체크리스트는 바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